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인생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 라는 강한 동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60대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10가지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담, 그리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 여행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 시니어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63세의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났던 그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엔 사실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혼자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작은 현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곳 사람들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삶의 여유와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찾아간 건 스코틀랜드였지만 사실 내가 발견한 건 내 자신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도전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한 개씩 오름을 오르며 자신만의 일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가 얼마나 함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 알게 됐다고 말하며 이 경험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그곳이 어딘지 떠나볼 준비를 해보세요. 두 번째,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 가족과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니어분은 손주들과 함께 매주 자연 탐험을 나갔다고 해요. 이 자연 탐험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 모양을 비교하고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찾아내는 놀이였죠. 손주들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할아버지와의 이 추억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보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과 함께 요리 대회를 열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니어분은 가족 요리 배틀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모두를 주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재료를 씻고 다듬는 일을 맡았고 성인들은 요리의 맛을 내는 역할을 맡았죠. 요리가 끝난 후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웃고 떠들었던 그날의 기억은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모아 하나의 앨범으로 만드는 일도 좋습니다. 사진 속 추억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 자체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 배우기. 새로운 취미는 우리의 삶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예전에 한 시니어분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그는 내가 기타를 배울 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문화센터에 기타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수업에 등록했죠.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는 게 너무 어려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후 그는 지역 축제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타줄을 튕기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한 시니어 커플은 그림을 배우며 서로의 창작물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에서 몰랐던 감성을 발견했고 아내는 남편의 작품을 통해 그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취미는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본 적 있나요? 한 시니어분은 매일 10분씩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들이 쌓여 하나의 회고록이 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손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선물이 되었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부모님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은 꼭 글로만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며 그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속 순간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서로 몰랐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5번째,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 건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니어분은 은퇴 후 하루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걷는 습관이 몸에 익으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느껴지는 바람과 자연의 소리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처음엔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이 줄고 심신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요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스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관리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6번째,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기쁨. 봉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니어분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와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드리는 작은 시간이 오히려 내 삶을 채워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분은 음악을 좋아해서 요양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분은 봉사활동은 나의 재능을 활용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봉사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만 투자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도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7번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배움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 시니어분은 65세의 사진 강좌를 수강하며 사진 촬영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법을 배웠고 점차 가족들과의 추억도 사진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일상을 찍으며 그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어주다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자격증이라니 처음엔 두려웠지만 도전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커피 모임을 열며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목공, 요리, 재봉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8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토마토와 상추를 돌보며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반려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그의 정원은 시간이 지나며 집 안 곳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화분 하나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9번째, 재정 관리로 안정된 미래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재정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시니어분은 은퇴 후 재테크를 시작해 매달 임대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시작하니 안정적인 수익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안정이야말로 내 삶의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관리는 반드시 복잡하거나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 투자, 그리고 지출 관리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만 잘 지켜도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나만의 특별한 목표 세우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한 시니어분은 낯선 도시에서 한 달간 살아보는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100권의 책 읽기를 목표로 삼아 매일 밤 자기 전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얻는 지혜와 감동은 내가 살아가며 느끼는 또 다른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과 성취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버킷리스트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요.